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루턴타운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나마 선수비 마이너스 역습으로 나서는 팀을 상대로는 공간을 최대한 안 주는 식으로 괜찮은 성과를 내기는 하지만 밀어붙이는 운영을 하는 팀들에게는 체급 차이를 느끼는 편, 주중 경기를 벌리와 치른 상황이라 토트넘과의 경기는 전력과 체력적인 면에서도 모두 열세라고 할 수 있다. 토트넘이 누누나 콘테 시절처럼 운영한다면 몰라도 토트넘은 현재 체급 차이를 느끼게 해줄 정도로 밀어붙이는 데 능한 편. 아스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1승 1무라는 좋은 성적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그 이전에도 체급 차이가 나는 팀들을 상대로는 화력을 투사하면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던 편.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 특유의 공격적인 페이스는 신뢰가 충분히 가능할 것. 지난 경기에서는 히샬리송도 원톱으로 나섰을 때보다는 윙으로 배치했을 때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 토트넘의 완승을 기대해보겠다. 전력과 체력적인 부분에서 모두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공격적인 기조로 약팀을 상당히 잘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루턴타운이 선수비 마이너스 후역습 성향의 팀에게는 꽤 승점을 잘 따오기는 했지만 미드필더 진을 잘 쓰는 팀에게는 매우 약하기도 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벌리 대 첼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루턴타운을 잡기는 했지만 루턴타운을 상대로도 상대의 완강한 수비의 중거리 두 방으로 겨우 승리를 잡아냈다는 점은 불만족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첼시도 상당히 수비가 좋은 팀인데 벌리가 라인을 높여서 짧은 패스로 썰어가는 방식이 박스 안까지 잘 들어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게다가 첼시는 지난 경기에서 드디어 중원 교통 정리도 끝난 모습이다. 갤러거와 엔조의 위치만 바뀌었음에도 경기가 술술 풀리는 모습이었다. 갤러거는 이선에서 활동량으로 상대 빌드업 중추를 억제하고 엔조도 3선에서 자신의 특기인 빌드업에 주력하는 모습. 지난 경기에서 스털링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선발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무드릭과 브로야가 득점에 성공하는 등 스털링 하나에 의존하던 공격력도 실마리가 잡혔다. 첼시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중원의 교통 정리를 끝내자 상당히 경기가 안정적으로 풀리는 모습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력도 실마리가 잡힌 모습. 벌리의 높은 라인도 수비에서는 악재가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루턴타운을 상대로도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은 크게 보이지 못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풀럼 대 셰필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 시즌은 완벽하게 득점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히메네스가 미트로비치의 역할을 전혀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요인이지만 팔리냐가 저격을 당했을 때의 대응법도 지난 경기에서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일단 셰필드의 공격이야 별로 위협은 되지 않더라도 풀럼도 쉽게 득점력을 투사하지는 못할 것. 다만 셰필드의 박스 안에서의 수비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듯. 올 시즌 2골 이상의 기대 실점을 홈 원정 가리지 않고 허용하는 모습인데 3-5-2로 중앙을 완전히 틀어막는 양상을 짜고 있음에도 수비가 부실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정도. 사실이 전술은 수비가 버텨줘야 개인 능력으로 투톱이 골을 넣고 이길 수 있는 전술인데 일단 전술 수행에 필요한 필요 조건조차도 구비가 안 되어 있다. 풀럼이 다득점 양상을 쉽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지만 일단 상대의 박스 안 수비가 너무나 부실해 승리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의 역습도 중원에서 태클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팔리냐 같은 선수들이 커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에버턴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루턴타운에게 패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홈에서 실점 억제는 나름대로 되는 편이고 지난 경기 두 골도 세트피스로 허용한 편이라서 수비는 문제가 아닌데 세트피스와 롱볼에 집중되어 있는 득점 루트가 문제. 그나마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정교함은 좋고 류인이 최근 3경기 3골로 페이스가 좋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본머스가 에버튼의 제한적인 공격 옵션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올 시즌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본머스이고 본머스도 공격 효율에서 에버튼 못지않게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 전방 압박을 제법 하는 팀이기는 한데 그것이 좋은 찬스로 가는 빈도와 골로 연결되는 빈도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에버튼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오픈 플레이가 아니라 세트피스에 의존하고 있는 공격력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류인의 폼이 좋은데다가 상대가 세트피스에서의 약점이 뚜렷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본머스의 1차 압박 라인도 높은 편이라 롱볼도 제법 위협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메뉴 대 브렌트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홈에서 강하다는 것도 옛말. 최근 5번의 홈경기에서 3패를 당했고 펠리스 마이너스 갈라타사리에게 2연패를 기록했다. 카세미로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상대가 카세미로를 저격하는 양상에서는 거의 경기력이 나락까지 추락한다는 점이 원인. 브렌트포드의 공격력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좋지 못하다지만 여전히 강한 압박으로 중원을 틀어막는 퍼포먼스 정도는 가능하다.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승점 한 점만 가져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면 중앙에서 카세미로를 저격하는 기조만 유지해도 충분할 것. 물론 상대 후방에서 최근에는 빌드업 미스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골키퍼의 선방률도 처참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너스 같은 득점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메뉴의 승리를 점치지는 못하겠다. 홈에서 강하다는 것도 이제는 옛말이고 카세미로가 저격당하는 상황에서의 대응법도 너무 좋지 못한 것이 사실. 브렌트포드가 득점력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고 해도 중원에서의 압박 능력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